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사이언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2강 2.9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중력 장래 용수철이 나오네요. 그림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끝이 질량이 M인 물체를 연결해서 원래 길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지금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A와 B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같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용수철에 다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B에서가 A에서의 9배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에 D제곱만큼 탄성 포텐셜이 저장됐었다면 B에는 9D제곱만큼의 탄성 포텐셜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를 원래 길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변형 길이가 D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변형 길이가 3D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두 점에서 속력이 어떻대? 속력이 같다고 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속력이 같구나 라는 걸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탄성 포텐셜 B도 알아. 그 다음에 속도 B도 알아.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얘를 0이라고 잡으면 얘도 뭐 EmgD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 관계식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요 그래프를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그래프냐면 요런 그래프인데 요게 R자 힘이고요. 요게 변형 길이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알려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전 수업을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큼은 수능 기출 문제부터 작년 수능 기출 문제부터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R자인 변형 길이 그래프가 원래 길이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꼴이 나오냐면 1차 함수꼴이 나오게 됩니다. 1차 함수꼴. 왜 1차 함수꼴이 나오게 되냐면은 R자임이 점점 줄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길이에 있을 때는 탄성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변형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생기는 거야? 윗방향으로 탄성력이 생기게 돼요. 그치? 그럼 언젠가 그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요 물체의 R자 힘이 0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요 지점이라고 쓰고 평형점이라고 하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평형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평형 R자임이 0인 공간이니까 그때까지 물체가 가속됐다가 다시 감속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VT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VT 물체가 분명 가속됐다가 근데 R자임이 점점 바뀌니까 기울기가 줄어들겠죠. 그쵸? 기울기가 줄어드는 형태인 쇽쇽쇽쇽쇽 물체가 처음에는 기울기가 높았는데 가속되다가 요렇게 됐다가 0이 됐다가 감속될 거란 말이지. 그쵸? 네,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가속도가 0이 됐다가 요 가속도가 0이 된 지점 요 0이 된 지점을 우리가 딱 평형점이라고 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잘 봐봐. 지금 평형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은 대칭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D랑 3D의 속도는 같대. 그치? 속도의 크기는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요 V와 V를 기준으로 그 가운데 지점 정확히 어디? 여기 2D인 지점이 무슨 지점일까? 평형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왜 평형점이냐면 평형점에는 당연히 R자임이 0이니까 요때 운동에너지를 맥스치를 찍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점을 기준으로 두 그래프는 당연히 대칭이 되기 때문에 같은 속도에 있는 지점이라면은 정확히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만 한다는 거지. 요 면적비에 의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D와 3D의 중간 지점인 2D가 평형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중력장래 용수철에서 평형점을 구하면은 그 다음에는 꼭 어떤 식을 뽑아내주셔야 되냐면 중요합니다. 평형식이라는 걸 뽑아주셔야 됩니다. 평형식. 평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얼마만큼 변형이 됐을 때, 즉 탄성력이 얼마일 때 중력만큼 작용하니라는 거죠.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잡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중력 mg라는 거는 봤다시피 원래 길이로부터 ed만큼 늘어나야지만 딱 R자임이 0이 되니까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mg라는 거는 탄성력 2kx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물어보는 거 봅시다. 기억,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kx, 즉 변형 길이에 비례하죠. B에선 3D, A에선 D니까 탄성력은 3배가 맞습니다. 니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포와 중포의 합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냐 묻고 있는데 A에서나 B에서나 무슨 보조는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 되죠. 그쵸?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같잖아. 그러면 탄포와 중포의 합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A와 B 사이의 높이 차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A와 B 사이의 높이 차는 ED죠. 그쵸? ED가 지금 몇 K분의 몇 mg냐 묻고 있는데 요거 묻고 있는 거라고. 여기 D라고 바꿉시다. 지금 ED라는 거는 K 넘기면 K분의 mg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요 평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10번 봅시다. 10번. 그림은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 A에 물체 BC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잡았대요. 또 뭐야? 연결물체구나 라고 가셔서 연결물체 뭐 해야겠다? 저번 시간에 했듯이 표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A, B, 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인데요. 쟤를 딱 놓은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A가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와 포텐셜 변화, 누구의 A, B, C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걔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 즉 보존되어야 되니까 모두 더하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A는 수평면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변화가 없고요. B는 EMG라는 중력으로 D만큼 움직이니까 플러스 EMGD라는 중력 포텐셜 증가량이 있을 거고, C는 반대로 3MGD만큼 중력 포텐셜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포텐셜 총 감소량은 마이너스 MGD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어차피 요 녀석 다 더하면은 0이 나와야 되니까 A랑 B랑 C의 운동 에너지 합을 더하면은 MGD겠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연결물체는 다 같이 뭐가 같아요? 속도가 같잖아. 그치? 속도가 다 같으니까 연결물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에서 v제곱이 같은 거지. 즉 운동 에너지비를 무슨 비로 나눠 갖는다? 질량비로 나눠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6분의 1 가져가고요. B가 3분의 1, C가 2분의 1 가져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어보는 거 봅시다. 기억, C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묻죠. 그쵸? C의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2분의 1 곱하기 기억입니다. 3m 곱하기 C의 속도 V제곱은 뭐랑 똑같다? 2분의 1 mgd와 같다라는 거죠. 그쵸?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 그러면은 지금 V제곱이 몇이 되는 거야? m도 날라가니까 3분의 gd가 되죠? 그럼 V는 루트 3분의 gd다.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니은 B의 중력 포텐셜 변화량, 이 mgd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6분의 1 mgd의 몇 배야? 12배네요. 그러니까 6배 아니고 12배예요 라고 가셔야겠지. 그쵸?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요.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와 포텐셜 변화를 합해 주시면은 플러스 3분의 7 mgd만큼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마3이랑 플러스 2분의 1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있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3 정도 되고, 너 같은 경우에는 근사값으로 보는 겁니다. 얘는 정확하죠? 마이너스 2.5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비교할 때 굳이 통분해서 비교하지 말고, 너는 3분의 1이 0.33333인 거 알잖아. 그러면 그냥 근사값으로 빡 계산해버리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11번 봅시다. 11번. 지우개.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다른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잡았더니 AB가 정지해 있는데요.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두 마리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중퍼 변화량의 크기를 줬습니다. 그쵸? 두 마리의 높이가 언젠가 같아질 거란 말이지, 그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A는 중력 포텐셜이 당연히 증가했겠죠. 올라갔으니까. 그럼 똑같이 써보자. 운동 에너지 변화와 포텐셜 변화가 있을 텐데요. A와 B에.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엔 중퍼가 2제로 변했다고 줬고 B는 내려왔으니까 감소했을 건데 그게 마이너스 220라고 주고 있어.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다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제로가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그럼 그만큼 뭐가 늘어야 돼?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야겠지. 그치? 근데 질량비가 1대 3이니까 당연히 1대 3으로 나눠 가지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A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 이제로다. 맞고요. 니은, B의 속력 어떻게 구하면 돼? 4분의 3 mg 뭐라고 할까요? 4분의 3 이제로라고 할까요? 4분의 3 이제로가 B의 운동 에너지죠. 그렇죠? 4분의 3 이제로가 2분의 1 곱하기 B의 질량 3m 곱하기 V제곱이네요 라는 거잖아. 그치? 즉 V제곱이 지금 몇이 되는 겁니까? 2분의 3이랑 2분의 3 날아간다고 치면은 V제곱이 2m분의 2제로가 되네. 그치? 그러니까 V는 루트 2m분의 2제로니까 니은은 땡.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같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비유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높이가 같아졌다는 거는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같은 높이에 있을 때 A와 B가 지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될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1대 3의 비율을 가질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만약 이 높이를 h다라고 했을 때 A는 mgh를 가지는 거고요. B는 3mgh를 가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4분의 3 이제로만큼 있고요. A는 4분의 1 이제로만큼 있죠. 즉 역학적 에너지가 두 마리가 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라 디귿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변화량과는 다른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2번 봅시다. 12번. 그림은 수평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 V, 라지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해서 X축 상에 놓인 용수철을 원래 길이 X는 0인 지점에서 D만큼 압축시켰을 때 속력이 0이 된 순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는 K고요. V에 따른 D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봅시다. 자, 이때 지금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자, 2분의 1 mv제곱을 우리 똑같이 K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2분의 1 KD제곱을 D제곱이라고 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는 운동에너지 K, 요때는 운동에너지 몇? 4K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랬더니 지금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너는 2D제곱, 그냥 D제로를 D라고 쓸게요. 너는 4, 3, 10이니까 12D제곱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뭐가 증가합니까? 동일한 포텐셜 에너지 양 증가량이 있겠죠. 그쵸? 즉 K는 P 플러스 2D제곱, 4K는 P 플러스 12D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 보자. X는 0인 지점에서 운동하는 동안 중퍼 증가량을 물어보는데 KD제곱꼴로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우리 P와 D제곱 꼴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K를 소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위에 거에다가 4배 때려주자. 4배 때려주면 어떻게 돼? 식이 4K는 4P 플러스 8D제곱이 되고요. 아래 거는 4K는 P 플러스 12D제곱이 되는 거 맞지? 즉 3P라는 게 몇이 되는 겁니까? 3P라는 게 4D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니까 P라는 거는 몇이에요? 3분의 4D제곱이에요 라고 해서 너네가 3분의 4KD 제로제곱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3분의 4D제곱이라는 건 뭐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분의 4D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치환된 거를 다시 풀어주시면은 정확히 얘랑 약분이 되니까 3분의 2KD 제로 제곱입니다 라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2번 3분의 2 KD0 제곱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수능화성 이전 문제는 여러분들 뭐 9번이나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6번 같은 것만 조금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3점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문제 정도 빼고는 할만하니까 한번 이제 이어서 바로 3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3점 문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물체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걸 뭐라고 하자? K라고 두자. 즉 3V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9V제곱이기 때문에 9K라는 운동 에너지로 둘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빗면을 따라서 운동해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최고점 도달한 후에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쵸? 마찰 구간의 양 끝점 A, B 사이의 높이 차가 H고요. 요 밑에 A까지도 H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물체가 마찰 구간을 내려가는 동안 물체의 속력은 V를 일정하다. 즉 빗면 마찰 구간에서 등속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우리 전 시간에 했듯이 마찰 구간, 빗면의 마찰 구간에서 등속 운동한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이 되는 거니까 마찰 구간에서 MGH 손실당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처음에 요 빗면이 있었으면은 처음에 A점에서 요 M인 물체가 올라가는 시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올라가는 시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지금 속력이 당연히 몇일까? 그때 속력도 당연히 V라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선생님,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당연히 V가 아니었으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왔을 때 손실당한 다음에 V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를 V라고 잡은 친구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지점과 어디쯤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써야 되냐? 처음 지점과 요 B 지점에서 쓰셔야겠죠. 뭔 소리냐면 처음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9K밖에 없습니다. 그쵸? 9K밖에 없는데 올라가면서 마찰 구간을 한 번 지나기 때문에 얼마를 손실당해요? MGH. 자, 우리 P를 MGH라고 둡시다. MGH, 즉 P를 손실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요 구간에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때 V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K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H 높이에 있으니까 EP의 포텐셜 에너지를 지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즉 정리해 주시면 8K가 3P다 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잘 보자. 지금 원래 P 손실 당하기 전에는 여기 9K 있었잖아. 그치? 그럼 올라갈 때는 지금 여기 어쨌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란 말이야. 그치? 근데 9K가 보존돼야 돼요. 뭔 소리냐면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9K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게 H점에서 올라갈 때까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H점에서는 당연히 MGH밖에 없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P만큼 있는 거지. 그치? 즉 P면은 몇 K만큼 있는 거야? P면은 3분의 8K만큼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너가 3분의 8이래요. 그치? 그러면 9K를 유지하려면 A점에서의 지금 속력, 즉 운동 에너지는 몇 E가 돼야 되는 거니? 여기에서는 몇 E가 되냐면요. 9, 3에 27이니까 27에서 8 빼주시면 3분의 19K가 돼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빗면으로 올라갈 때의 속도는 이게 루트를 써야 되죠 또. 빗면으로 올라갈 때 A에서의 속력은 루트 3분의 19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니은이 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기억, 물체가 빗면을 내려갈 때 마찰관에 손실된 걸 MGH에 손실된다고 했어. 지금 B와 최고점 사이의 높이차를 묻고 있어요. B와 최고점 사이의 높이차. 저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거는 똑같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요 라는 거 쓰면 되잖아. 그치? 자, 우리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아까 뭐라고 했어? 요거라고 했죠. K 플러스 EP. 근데
K가 다 P로 바뀌었을 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보시면은 K라는 거는 8분의 3P니까요. 요게 다 포텐셜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8분의 19P라는 걸 지니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지금 8분의 3P 차이니까 2분의 1H 차이가 아니라 8분의 3H 차이겠구나 라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계산이라고 하면 계산이고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조금 더러운 문제들이 많아요, 수안에. 그래서 요 정도 계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갖고 한번 해보셔야겠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2번 봅시다. 2번인데요. 또 연직운동이죠. 연직운동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2점에도 넣어주고 3점에도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연직 위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지는 순간 B를 가만히 놨더니 두 마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이 또 겹쳐 있구나. 그래서 3초 후에 A와 B가 수평면한 기준선 P를 동시에 지난다고 써 있습니다. 동시 써놓자. 동시. 괜찮죠? 그 다음에 P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B랑 A가 9대 4 비율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자, 잘 보자. 운동 에너지가 9대 4 비율인데 두 마리의 질량이 같대. 그치? 자,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우리 A, B 순서대로 보면 운동 에너지가 4대 9인데 질량 B가 같대요. 즉 속도 제곱이 4대 9라는 거니까 속도가 2대 3 비율이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2V 프라임, 3V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저 V 프라임이 몇 V인지 바로 확정 지을 수 있어. 왜? 가속도라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요. A와 B는 질량에 무관하게 오직 중력 가속도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걸린 시간도 3초로 같대요. 그쵸? 그러면 두 마리의 속도 변화량도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즉 V 플러스 2V 프라임이 3V 프라임과 같아야 된다. 즉 V가 V 프라임과 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서 그냥 지워가지고 A는 2V로 가고 B는 3V로 간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근데 3초 걸렸대. 3초.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래. 그치? 그럼 잘 봐봐. 중력 가속도라는 건 10인데 3초 동안 3V 변했대. 그치? 그러면 당연히 V가 몇이 나와야 되니? V가 10이 나오셔야겠죠. 그러니까 기억, V는 10m/s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니은 B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요 기준선으로부터 뭐 구해라? 요 높이와 드르륵이 안 됐어. 드르륵. 요 높이와 요 높이 차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B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얘는 자, 속력도 다시 쓰자. A는 위로 10m/s로 가고 있었고요. 아래로 20m/s로 오고요. B는 30m/s로 오니까 그냥 평균 속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뭐 위에를 마이너스라고 잡으면 얘의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니까 5m/s가 되겠죠. 5m/s로 3초만큼 갔으니까 요 사이 거리는 15m가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속도 쓰셔도 되고 2분의 1 AT 제곱 쓰셔도 되겠지만 그냥 15m/s의 평균 속도로 3초 동안 났으니까 45m가 되겠죠. 그쵸? 즉, 요 두 마리의 높이 차가 30m라는 얘기고 괜찮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mgh로 구하면 되는데 m이라는 거는 1kg라고 알려줬고요. g라는 건 10, 그 다음에 h 차이는 30 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300J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죠? 지금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는 어디서 구하는 게 편해? 그냥 여기서 구하는 게 편하지 않니? 왜? 기준선 P라는 건 중력 포텐셜이 같거든. 즉 운동 에너지 차이가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겠죠. 괜찮죠? A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00이니까 200J이 되고요. B 같은 경우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00이 되니까 450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마리의 차이는 250J이 맞아요 라고 가시면 되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몇 번?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그렇죠?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뿅. 3번.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등가속도 운동 문제랑 겹쳐 있다고는 보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봅시다. 크림 간은 수평면에서 한쪽 끝을 고정한 용철에 접촉시켜서 D만큼 압축시켰고요. 수평을 지나서 빗면을 따라서 H인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X만큼 압축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분리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속력 시간 그래프를 줬고요.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 양은 일정하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자, 처음에 D제곱만큼 압축이 되어 있었어. 그치? D제곱만큼 압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몇 V제로로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게 5V제로로 튀어나온다는 거잖아. 즉 2분의 1 곱하기 또 써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제로 제곱이라는 걸 K로 두면은 25K로 튀어나온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관계식 D제곱이라는 거는 25K와 같은 거예요 라고 깔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지나니까 속력이 4V제로로 줍니다. 그쵸? 4V제로로 주니까 그때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4V제로로 갈 때 16K를 지닐 때니까 마찰 구간에서는 9K 없애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9K 손실을 유발하는구나. 그럼 X를 먼저 구할 수 있겠다. X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X를 구하는 식을 보시면요. 처음에 D제곱만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D제곱이라는 건 25K랑 같으니까 25K만큼 지니고 있었는데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마찰 구간 2번 지나니까 얼마 손실당해요? 9K 곱하기 2, 18K 손실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나머지 운동 에너지는 7K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몇 D제곱이랑 똑같아요? 25분의 7D제곱과도 같아요. 즉 내가 최대로 압축할 수 있는 길이는요 5분의 루트 7D입니다 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맞죠? 그 다음에 H도 구하라고 하는데 H는 뭐로 구하라니? G분의 V제로 제곱꼴로 구하라고 하네요. 그쵸? 그럼 16K라는 거는 까주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몇이니? 16V제로 제곱이니까 즉 8MV 제로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게 지금 H만큼 올라간다고 하니까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MGH로 바뀐다는 거지. M 날려주시고 H만 남기고 넘겨주시면 H라는 거는 G분의 8V제로 제곱이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 16K라고 16MV 제로 제곱 아니라는 거야. 왜? 2분의 1까지 넣어버렸잖아. 그치? 항상 2분의 1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G분의 8V 제로 제곱과 5분의 루트 7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그냥 올해 수능 완성 3점 문제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올해 수능 특강만큼 어렵지도 않고 올해 수능 특강은 좀 많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근데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할만하게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많이 줄였어요. 난이도를. 자, 크림과 같이 높이 4H 수평면에서 A, B 사이에 용출을 넣어서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놨더니 A는 쭉 가서 5H에서 정지하고요. B는 2H를 3V로 통과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B를 지금 용출과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이 V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겠다. 자, 이때 B의 질량을 아직 모르니까 B의 질량을 그냥 나는 냅다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 지금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K가 되겠고요. mg 곱하기 4h니까 4p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1로 오면 뭘로 바뀐다는 거야? 9k 플러스 2p로 바뀐다는 거잖아. 그치? 즉 두 마리 연립해 주시면 2p가 8k랑 같으니까 4k가 p입니다 라는 관계가 나온다고. 그치? 근데 너네가 조금 약간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는 게 선생님 그럼 p 차이 난다는 거는 그럼 얘 A에선 적용 안 되는 건데 굳이 왜 구하나요? 라고 하는데 야 여기에도 질량이 들어가. 뭔 소리냐면 얘를 풀어서 써주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4mv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mgh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m과 m이 날아간다고. 그치? 즉 2v 제곱은 GH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맞죠? 근데 어차피 G는 상수고 2도 상수니까
V제곱이 H랑 비례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2H 줄었잖아. 그치? 2H 줄었잖아. 2H 줄었으니까 지금 2H 줄 동안 몇 V제곱 줄었어? 얘 9V제곱이 위에 V제곱이잖아. 8V제곱 줄었다고. 그치? 2H 줄 동안, 자, 2H 줄 동안 8V제곱 줄었어. 그럼 H는 몇 V제곱 차이 나야 돼? 4V제곱 차이가 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아? 그건 A든 B든 C든 D든 상관없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럼 봐봐. 지금 A의 여기에서와 여기에서 높이차가 몇 H 차이 나는 거니? 자, 높이차가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H만큼 높이차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V제곱 차이 나야 돼? 4V제곱 차이 나야 돼. 근데 어차피 나중 속력이 정지잖아. 그럼 처음 속력이 몇이었겠다? 처음 속력이 2V였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근데 어차피 이 두 마리가 튀어나갈 때는 처음에도 운동량 0, 튀어나간 다음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어야 되니까 속도 변화량 비와 속도 비와 반대로 질량 비를 가져가겠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너가 MV를 가져갔으니까 너는 2분의 1M을 가져가겠다. 즉 A와 B의 질량 비를 구하시면 2라고 가시고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 이 K와 P 관계를 구한다는 거는 M이 소거되기 때문에 결국 V제곱과 H의 관계를 구한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A가 H 차이 나니까 4V제곱 차이 나야겠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5번 봅시다. 5번 연결물체고요. 자, 요 문제에 별표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자, 요 문제를 푸시고 만약 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한번 비슷한 문항으로 연습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 2~5학년도 2~5학년도가 아니죠. 바보. 2~6학년도 올해 2~6학년도 6평 16번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푸신 오답률 1위랑 2위랑 다투는 그 문항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결물체에서의 에너지 변화 조건을 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집중해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C와 연결된 물체 B를 X는 0인 지점에서 가만히 놨더니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D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C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질량 B도 알려줬고요. B의 운동 에너지를 C 위치에 따라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치? 그럼 잘 봐봐. 당연히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2제로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2제로라고 합니다. 그치? 운동 에너지 B를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는 거 좀 보자. 기억.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고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막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물어보는 거 보니까 결국 연결물체니까 표를 쓰긴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표를 쓰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나오는데 두 번 써야 돼요, 표를. 선생님, 왜 표를 2번이나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실이 끊어지기 전과 실이 끊어진 후를 쓰셔야죠. 실이 끊어지기 전에선 누구를 보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보는 거고요. 실이 끊어진 후에는 A와 B를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A, B, C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자, B의 운동 에너지가 2E0가 증가합니다. 근데 나머지 물체도 어차피 속력이 같을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는 건 질량 B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죠. 즉 A는 3분의 2 증가하게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가 증가하게 되겠지. 총 4가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근데 B의 중퍼 변화량은 없어요. 그쵸? 총 4E0 증가하면은 당연히 감소량이 4E0가 돼야겠죠? 중력 포텐셜. 그치?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분명 D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2mg D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있을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D만큼 움직였는지는 알지만 빗면 방향 중력이 몇인지 모르니까 아직 못 구해. 그치?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죠. 실이 끊어진 다음에도 A와 B는 개로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때도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B의 중력 포텐셜 변화량은 0이겠죠. 어차피 수평면에서 움직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자, 요때 A의 중퍼 증가량을 X라고 하면은 요때도 당연히 X일 수밖에 없지. 왜?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니까. 그치? 그동안 지금 B의 운동 에너지가 몇 감소했어? 마이너스 2제로 감소했어요. 근데 A와 B는 이거를 질량비로 나눠 가질 거라고. 아, 그러니까 너는 3분의 1이제로 감소했구나. 결론적으로 뭔 소리야? X라는 거는 3분의 4이제로예요 라는 걸 준 거라고. 알겠지? 아, 너가 3분의 4래요. 근데 플러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2mgd를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대. 그치? 아, 그러면은 너가요. 자, 여기다가 정리하자. 이 mgd라는 거는 너랑 너 값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 mgd가 몇이 나와야 돼? 3, 4, 10이니까 3분의 16이 나와야겠지. 즉, mgd라는 건요. 3분의 8 이제로와 같아요 라는 것도 나온다고. 알겠죠? 아, 너가 마이너스 3분의 16 이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3분의 12가 되니까. 괜찮죠? 물어보는 거 좀 봅시다. 기억!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 후의 2배다 라고 묻고 있는데 요거 보면 되겠다. 자, 여기랑 여기랑 거리비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운동에너지 비율을 알거든? 운동에너지 비율을 안다는 건 속도의 제곱비를 안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럼 B에서의 속도의 제곱은 뭐 4V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요?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 이제로니까 그냥 바로 2V제곱 비율이고 너는 V제곱 비율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가속도는 ES분의 델타 V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동한 거리는 같아. 근데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너는 2V제곱 변했고 너는 V제곱 변했으니까 2대1 비율을 가지는구나. 즉 가속도가 2대1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니은 B가 X는 0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 구간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물어보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너랑 너를 더하면 돼. 그럼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분의 16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감소량, 그거의 절대값은 4의0가 맞겠죠. 그쵸? 디귿. B가 X는 D에서 D에서 ED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3분의 4의0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라. 좀 어렵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문제를 복습을 조금 잘해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6번 문항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림 가는 동일한 용수철 A, B가 연직선상에 있고 A의 질량 M인 물체를 올려서 원래 길이에서 4D만큼 압축해서 물체가 전 P의 정지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A와 분리되어 당연히 분리는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겠죠. B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해서 속력이 다시 0이 된다고 합니다. 나에서 B에 저장된 탐퍼가 B를 D만큼 압축하는 동안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4분의 3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D제곱이 뭐랑 같은 거냐면 중력 포텐셜은 얘를 질량의 M이라고 했으니까 mgd 증가했단 말이야. 그치? 그 mgd의 몇 배다? 4분의 3배다. 즉 4분의 3p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요 식을 조금 풀어주시면요. 2분의 1 kd 제곱이라는 거 4분의 3 mgd와 같더라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d랑 d 날라가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k라는 게 뭐랑 같다? 넘겨주시면 이 남으니까 넘어가! 그러면은 2d분의 3mg랑 같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죠? 기억! 용수철 장소는 2d분의 3mg다. 맞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니은 선지 들어가 보기 전에 요 식을 니은에서 물어보는 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속력의 최대값이라는 건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중력장래 용수철에서는 평형점에서 운동에너지가 맥스치를 찍는다라는 걸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쵸? 그럼 요 식을 다시 한번 변형해 주시면은 mg만 남기고 넘겨볼게. 그러면은 mg라는 게 몇 kd가 되니? mg라는 거는 넘겨주시면은 3분의
2KD라는 식이 나오지, 그치? 요 식이 평형식이 된다고. 즉, 자, 원래 길이가 지금 여기잖아, 그치? 여기가 원래 길이고, 원래 길이보다 3분의 1이만큼, 요만큼 압축된 길이에서 평형점이라는 걸 가진다는 거야. 그치? 아, 그러면은 처음 길이보다 3분의 10D만큼 올라가야지 평형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그럼 요거를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저 평형점에 갈 때까지 알짜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시면 당연히 요런 꼴의 함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저 때까지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리가 3분의 10D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럼 처음에 알짜임, 초기 알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초기에 요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위로 4KD일 거고, 맞지? 그럼 아래로는 얼마니? 아래로는 지금 mg,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우리 아까 했잖아. K가 2D분의 3mg라며. 그럼 그걸 여기다가 넣어줘 봐봐. 2D분의 3mg 넣어주시면 몇 남습니까? 6mg 남죠? 맞니? 2분의 3이니까 맞죠? 아, 6mg구나. 즉 이때 이 친구한테 작용하고 있던 알짜임은 위로 5mg겠다라는 소리라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이동하는 동안 요 면적은 뭐가 되니? 요 면적은 알짜임이 한 일이 돼.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랑 똑같아? 운동 에너지 변화랑 같다. 즉, 일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요 면적 지금 몇이야? 3분의 50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니까 3분의 25mgd라는 게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당연히 맥스 운동 에너지일 테니까 2분의 1 mv 제곱과 같네요 라는 걸 해주시면 된다고. 저 때의 속력을 v라고 잡으면 괜찮지? 그러니까 m 날라가죠? 그러니까 v 제곱이 3분의 50 m이 아니지 3분의 50 GD와도 같습니다 라는 거니까 물체 속력의 최대값은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신 루트 3분의 50 GD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럼 마지막 디귿 볼까요? P와 Q의 높이차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높이차를 묻고 있는데 그 높이차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어차피 P나 Q나 속력이 둘 다 0이야. 즉 운동 에너지가 P나 Q나 0이라고. 오케이?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늘었어야겠죠. 여기서는 탄포가 16D 제곱, 여기서는 D제곱이었어. 그치? 그럼 그 차이는 2분의 15KD 제곱이겠죠. 그만큼이 지금 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일 거라고. 그 길이를 H라고 하면은 mgH가 되겠지. 괜찮아? 근데 우리 아까 평형식 구해놨잖아. mg라는 거는 2분의 3KD 제곱이다 라는 거니까 지금 2분의 15KD 제곱이라는 거는 사실상 몇 mgd랑 같냐라는 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또 넣어볼까? K에다가 자 2분의 15 곱하기 K를 넣어주시면은 2D분의 3mg 곱하기 D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 날라가고 꺼지고 그 다음에 계산 안 되니까 4분의 45가 나오죠. 4분의 45mgd가 나옵니다 라는 거잖아. 그게 H와 같네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디귿 P와 Q의 높이차는 4분의 45D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아, 어려웠다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 mg는 3분의 2kd라는 공식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원래 길이니까 자 여기로부터 요 구간 정확히 요 차이 값이 3분의 1인 변형 길이가 3분의 1인 곳이 무슨 점이겠다? 평형점이겠다라는 걸 찾으셨어야 된다고. 그쵸? 근데 난 처음에 원래 길이로부터 4D만큼 압축을 했으니까 원래 길이보다 3분의 10D만큼 이동을 해야지만 평형점에 도달하겠구나. 그때까지 알짜임 이동거리 그래프 그려서 운동에너지 최대값을 저렇게 면적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력장래 용수철이 우리 26학년도나 27학년도에 나오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2랑 2, 3학년 때 장창 나왔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주제가 요 중력장래 용수철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킬러 배제 정책이잖아요. 그쵸? 킬러 배제 정책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이번 6평도 킬러를 안 낸 만큼 무난히 낸 만큼 아마 올해도 조금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요 딱 한 문제로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마치고요. 네, 다음 이어서 이제부터 비역학 시적이죠. 열역학부터는 사실 비역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